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될 부분들, 국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장 이제 4월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래일이 될 텐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까요? 네, 뉴욕 증시가 사실 급락을 했었죠. 급락하고 다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은 하락인데 낙폭이 많이 줄었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뉴욕 증시, 안 그래도 전일 국내 증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안한 오늘 시장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상호 관세, 그러니까 또 관세죠. 부평 관세였다가 상호 관세, 관세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좀 더 강화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다가 이 불안함 여파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자동차 가격 올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쓰고 있다. 관세가 부과가 돼서 물가가 안 올라갈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안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주요 제품들은 가격을 못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물가는 안 올라갔는데 기업들의 이익단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의 예상을 많이 벗어나는 굉장히 과도한 이런 관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였죠. 한 7%, 5%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찌됐든 좀 선방을 했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갔다. 사실은 이 상승하다가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이 낫죠. 물론 강하게 상승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만 하락폭을 많이 줄였다 정도로 좀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국내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죠. 미국 시장도 안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 하락한 이후에 국내 시장은 공매도까지 재개가 됐습니다. 무섭죠. 공매도 어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장 초반에는 그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락하고 하락폭이 깊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 어제 같은 경우 보여졌고,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죠. 2차 전지와 헬스케어가 중심이 돼서 시장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헬스케어까지는 전망을 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시장이 굉장히 공매도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어제 매도만 1조 5,793억입니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 현물이 1조 5천억 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선물에서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현물과 선물에서 대규모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방어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이 매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방어를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죠. 그러면서 양시장이 모두 한 3%대의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딱 3% 하락했고요. 코스닥 3.01%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2600선 위에 있던 게 2500선 아래까지 이틀 만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코스닥도 사실 이전 저점이 627포인트입니다. 장중 저점이. 근데 거의 그 부분까지 사실 그
작년 12월 달에 계엄 사태 때의 이 저점을 제외하면 지금 자리가 거의 저점 부근이거든요. 이전의 저점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도 거의 저점 수준까지 얼추 다 와가기 때문에, 하락을 더 하더라도 낙폭은 좀 제한적으로, 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헬스케어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급하게 하락을 했고요. 신용장고도 높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이 종목들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두 섹터 빼고도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도 하락했고요. 자동차도 하락했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전일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고 힘없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어제와 같은 대규모의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맞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관세 얘기가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관세만큼 무거운 공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 종목 공매도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은 좀 가지고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타급 효과가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어제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오늘 같은 경우 좀 낮고요. 이 점점점 이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한 일주일 정도면은 영향력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만 시장 좀 보시면서 재진입에 대한 시간은 좀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장이 선방을 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으로 대응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이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부장주들 좀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무언가를 매수하기보다는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공부도 해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어떤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소부장, 가릴 것 없이 약간 타격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밀렸을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까요? 네, 최근에 물론 이제 공매도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 레거시에 대한 수요 회복,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 D램과 낸드, 그러니까 사실 D램 안에도 HBM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HBM을 빼고서라도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은 상반기 1분기 2분기 생각보다 빠르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그럼 이 상반기에 이 수요가 올라갔을 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느냐 여기에는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상반기에 올라간 수요가 하반기에 올라가야 될 일정 부분이 좀 앞당겨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연간 수요에 대해서 연간 수요 전체가 레벨업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좀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이전보다 좋아졌고 주가도 좀 안정적이고 레벨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제한적인 반등, 그러니까 더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연간 수요가 올라갔느냐 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에 좀 그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 대한 수요 회복, D램과 낸드에 대한 관련된 장비주들,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들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이 부분보다도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도 좀 성장이 가능한
이런 소부장주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펀더멘털에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꺾이는 종목들은 안 돼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좀 집중을 해보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조금 꺾인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보여지죠. 근데 주가는 꺾였습니다만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HBM에 대한 계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 이런 밸류 체인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HBM 다시 한번 또 테마를 더 받는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느냐, 신규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느냐, 혹은 신규 아이템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HBM 관련돼서도 신규 MS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SKC로 대표되는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냐. 새로운 아이템이죠. 유리기판이라는. EUV라고요. 또 디램에서 미세화의 가장 국내에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EUV, 여기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느냐, 새로운 EUV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신규 아이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관세 얘기로 한번 두들겨 맞았고요. 공매도로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면 하락을 할 때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약간 무서운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반등을 하긴 하죠. 이 반등할 때에는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형주 대비 낮은 이런 밸류에이션 밴드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주가도 좀 낮은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 세 가지, SK 하이닉스양 밸류 체인이냐,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 밸류에이션이 싼 부분이 있느냐, 이 세 가지까지 이 펀더멘털이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에요. 핵심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단단한 실적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100% 이상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가 100억이 안 되거든요. 지금 400억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 좋죠. 중국 쪽 장비 공급과 매출이 1분기에 인식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유리판 고객사양 장비가 진입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26년도 실적이 상당히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3월 들어가지고 한번 고점을 한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약간의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사실 바닥을 좀 찍은 모습들이 좀 나오죠.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작년 가을 9월 정도에 2만 원대 초반까지 2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차트도 대체적으로 이 정배열을 그려가고 있죠. 이평선들도.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는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정 부분 상승해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최근 이틀 동안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사실 장중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한 5% 이상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차트상으로는 양봉을 내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긴 호흡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진입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국내 시장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분기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있고 26년도 실적까지도 성장 가시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전 고점 부근이죠. 목표 주가는 4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건기식입니다. 사실 건기식도 시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섹터는 아니었는데요. 이 건기식까지도 이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종목까지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업황은 이제 종종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었고요. 최근에 이 건기식 흐름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볼까요? 네, 시장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화장품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이 건기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뭐 국내 시장이 아니라 외국 시장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 화장품도 글로벌에서 화장품, 국내에서 화장품 OEM 회사들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OEM은 잘 된다. 국내에서 뭐 특정 브랜드는 뭐 대형 브랜드들은 성장세가 좀 정체된 모습들이 좀 있지만 그 외의 브랜드들 전 세계적인 수출량, 국내 화장품의 전 세계적인 수출량을 보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식품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건기식까지 좀 주목을 받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건기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게 코로나 때 뭐 물론 이제 뭐 홍삼이라든지 면역력을 좋게 하는 이런 이 제품들 뭐 관심도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많이 좀 위축이 됐었죠. 그러면서 성장세가 상당히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 합종 연횡, 그러니까 안 되는 회사들 좀 많이 망하고요. 되는 쪽으로 많이 좀 몰려가면서 대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 기업들이, 건기식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건기식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는 지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이게 아니라 여전히 아래쪽에 하방 쪽에 좀 있습니다만 바닥권 대비해서는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뭐 24년도에서 국내 건기식 시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기업들 없어지면서 경쟁이 좀 덜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25년도는 내수 시장이 회복이 되고 해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기식에 대해서 이 국내 화장품 OEM 업체들 그리고 식품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건기식도 해외 매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건기식의 해외 매출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좀 더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 브랜드들의 생산 기지가 한국 건기식 ODM 기업들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국내에서 만드는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물류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이 쇼핑 플랫폼들이 발달을 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수요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해외 매출 비중이 뭐 대표적인 3사, 뭐 코스맥스 MBT가 72%, 콜마 B&H가 41%, 노바렉스가 34%거든요.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23년도, 24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국내 건기식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25년도 건기식에 대한 부분들은 회복이 된다라는 점. 뭐 올리브영에도 채널이 확장이 되고 있고 신규 원료 다양한 제품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내수 시장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가 상당한 약점이었는데 국내 시장은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 매우 낮고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노바렉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비중 계속적으로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내 3사, 대표적인 3사 중에서 이 노바렉스가 사실은 수출 비중이 제일 낮아요. 근데 수출 비중 노바렉스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바렉스가 3사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년도는 7%, 그리고 23년도는 25%, 그리고 25년도는 34%거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내수가 회복이 되고 수출에 대한 비중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8,000원대 후반까지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살펴보면 7,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조금씩 특히 금년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긴 호흡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비중 올라가고 실적 올라가고 있다는 점, 목표 주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기능식품에서 노바렉스와 관련된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부분에 있으실까요? 네, 관심주는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3월 28일에 현대건설 창사 2일에 첫 CEO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굉장히 대기업들은 많지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보통 중견기업들 혹은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대표이사가 나와서 그에 대한 설명들을 어느 정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현대건설이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과 기업 가치 제고 계획들 이런 모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무 목표, 재무 전략, 주주환원 정책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현대건설이 사실은 많이 이 작년도에 많이 이 손실나는 부분들을 많이 좀 털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죠. 이번에 보여줬던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비중 확대입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매출과 이익 비중에 대한 확대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5년도 전체적인 이 구체화된 포트폴리오 재무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주주환원 책에 대해서도 배당 정책을 강화하겠다. 향후 3년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 주주환원율은 25% 이상, 최소 주당 배당금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코퍼레이션 데이에서 현대건설 좀 구체화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 사실 대형주들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3%의 주가 반등이 있었거든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이 4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포트하고도 겹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 언제 오를까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종목 선택에 대한 기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리고 신규 고객사나 신규 아이템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노바렉스가 되겠습니다. 수출 측면이나 그리고 국내 측면이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고객사가 조금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목표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최근에 좀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중에 대한 그런 확대, 그리고 재무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좀 말하고 있다라는 것, 회사 측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종목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